사케 소믈리에에 대한 부분도 이제 이게 사케 소믈리에 라이센스고요. 키키 자케시. 그리고 이거는 일본 소주 소믈리에입니다. 쇼츠 키키 자케시. 제가 땄을 때는 쇼츠 내비게이터라고 했는데 지금은 쇼츠 키키 자케시. 그 다음에 이거는 사카쇼 전문 테이스트너 라이센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주학 강사라고 해서요. 전문 강사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처럼. 그래서 이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랑 좀 전에 사카쇼 같은 경우는 제가 2010년도, 11년도에 라이센스를 땄는데요. 그때 당시에 1년에 딱 한 번밖에 시험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수요도 많이 없었고 지금 여기 제가 사카쇼 같은 경우는 일련 번호가 181번이거든요. 참고로 지금 한 500 몇 번까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에 몇 명 이제 패스 못 그러니까 라이센스 따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키키자키시는 지금 일본에 한 10만 명 정도 1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라이센스를 4개 다 딴 사람은 2013년도쯤에 비공식적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 세계 23명 정도 있었고요. 한국인으로서는 이제 제가 최초였는데 지금도 사케 시장이 와인 시장이 한국에서는 9%밖에 안 돼요. 작은 시장입니다. 엄청 작은 시장이긴 하지만 좀 이쪽 세계가 너무 재밌었고 좀 재밌었던 게 이 사카쇼 시험 칠 때가 2011년 동북 대지진이 일어나고 일주일 후에 시험일이었어요. 그래서 다들 지인들이 가지 마라 라고 했지만 어떻게 해요? 1년에 한 번밖에 시험이 없는데 가야죠. 그때 도쿄까지 서울에서 김포에서 하네다까지 항공료가 그때 거의 100만 원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진이 일어나니까 비행기 편도 구하기 힘들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밖에 없으니까 지금 합격한다는 생각이 아니고 경험 삼아 이제 한번 하자라고 해서 했는데 너무 운이 좋게 이제 한 번에 패스해서 지금 이제 사카쇼 주학 강사 했습니다. 그래서 주학 강사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사카쇼 같은 경우는 한 60가지 사케랑 소주들을 테스팅해서 가능 평가, 그 다음에 포지션 맵을 해서 테스팅하는 게 시험 문제라고 하면 이 주학 강사 같은 경우는 이런 실기 테스팅도 포함되면서 일본 이제 심사위원들이 이제 주제를 이제 정해주면 바로 일본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 이제 PPT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딸 수 있는 라이센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가 내비게이터로 라이센스를 또 줄 수 있는 이제 자격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본 현지에서는 이제 사케 소믈리에들이 일본에서는 많이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일본에서도 세계 2차 대전 이제 패망을 하고 일본의 양조장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6,500개 정도 양조장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 남았냐면 1,200개 정도 양조장이 남아 있고요. 앞으로 30년 후면 절반 이상이 또 없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일본에서는 인구가 주는 것도 문제지만 젊은 사람들이 사케를 선호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일본 사람들은 조금 저알코올 술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아니면 믹스하거나 하이볼처럼 아니면 추하이처럼 좀 믹스해서 저알코올로 마시는 걸 일본 사람들이 이제 주로 선호하다 보니까 나름 지금 한국으로 따지면 한국이 소주가 많이 알코올 도수가 많이 낮아졌지만 지금 사케랑 한국 소주랑 알코올 도수가 거의 비슷해요. 지금 한국 소주가 지금 16도도 있죠. 사케가 보통 15에서 16% 정도 되거든요. 높으면 19도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원주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사케 소믈리에들이 이제 많이 선호하고 있고요. 지금 일본에서는 사케 전문 예전에 이자카야였다면 지금은 사케 전문점 해서 사케바 혹은 와슈바 이런 형태로 전문화돼서 많이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출장 가면 예전에는 스시 오마카세를 갔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안 가는데요. 스시 오마카세 가면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1차에서 끝나버려요. 2차를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는 오반자이 혹은 사케바 쪽으로 많이 갑니다. 오반자이는 여러 가지 요리를 미리 만들어놔서 손님 오시면 바로 퍼서 이제 주는 그런 형태인데
여성분 오카미상이라고 해서요. 일본식 앞치마 에이플런을 해가지고 이제 요리 주는 이제 그런 이제 오반자이가 많은데 오반자이는 원래 교토에서 주로 업태가 많은데 최근에는 이 30대 여성분들이 이제 오픈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좀 전문화해서 사케를 좀 디테일하게 서비스하는 그런 업태가 많아지고 있어서 지금 여성분들이 이제 비율이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37.8%라는 게 제가 라이센스 딸 때만 해도 거의 10대 1 정도일 정도로 여자분들이 거의 안 땄었는데 최근에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연령 대비 보면 30대가 가장 많은데 한국에서도 지금 숭실대학교에서 사케 라이센스를 딸 수 있게끔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런칭을 시켜줘서 지금 웬만한 호텔리어들부터 시작해서 요식업에 관련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사케 소믈리에를 키키자켓이만 이제 한국에서 딸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 혹시나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숭실대학교 평생교육원 쪽에 문의하시면 라이센스 따실 수 있습니다. 사케 소믈리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케 같은 경우는 보통 그냥 버틀로 주게 되면 손님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거의 없게 되죠. 주고 오면 그냥 끝나죠. 근데 잔술로 하다 보면 잔 설명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따라주면서 술도 먼저 설명하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일본 가셔서 사케바 가시면 한국어가 틀린 것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내가 주문한 술을 따라주고 그 병을 그냥 테이블에 두고 가요. 그럼 한국 사람들이 왜 안 가지고 가지? 하는데 뭐냐면 본인이 지금 주문한 술을 라벨을 보고 감상하시라는 그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냥 두고 가거든요. 일정 시간을. 그리고 특히 카운터만 돼 있는 경우는 그냥 앞에다 계속 둡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설명 끝났다 싶으면 10분 정도 지나면 이제 다시 들고 와서 냉장고 넣어놓고 그렇게 했는데 뭐 라벨이나 이런 거 읽는 거 잘 모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케마스터라고 하는 이제 유튜브 가시면 제가 라벨 읽기라든지 여러 가지 설명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참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때까지 강의한 내용 아니면 다른 거 상관없이 뭐 질문 있으시면 한번 질문 주시면 제가 먼저 Q&A 시간 가지고 다음 영상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동안 뭐 사케 드시는 거? 예. 네. 절대 저 필수 사항은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요즘 SNS라든지 유튜브를 보면서 정보 공유가 워낙 빨라지다 보니까 요즘은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보다 손님들이 더 박학다식하거든요. 경험도 많으시고. 그래서 오시다 보면 오히려 손님들이 오히려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는 경우도 간혹 있으세요.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그냥 이자카야 혹은나 저 뭐 다른 이제 뭐 오뎅바를 한다 뭐 이런 쪽이면 상관없지만 사케바를 한다면 그 라이센스 없으면 조금 모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인서울, 인강남에 만약에 오픈하게 된다면 이제는 그런 시대가 좀 되었습니다. 적어도 이제 인강남, 인서울에서는 그래서 지금 사케 소믈리에를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숭실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라이센스를 한국어로 따서 그 라이센스를 이제 딴 기준으로 이제 조금 더 공부하게 되죠. 그리고 그걸 매장에다 비치해 놓고 좀 전문화 시키고는 있는데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만약 사케바를 오픈한다면 손님들이 있고 없고 차이가 또 틀리죠. 설명에 대한 부분도 틀리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좀 분위기상 이제 좀 없으면 뭔가 좀 허전한 느낌.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여러분 중에 분명히 대개 보관하고 있는 사케가 한 병 혹은 두 병, 몇 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유튜브나 아니면 인스타에도 제가 사케마스터 치시면 나오니까 메시지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고 마시는 거랑 모르고 마시는 거랑 또 틀릴 수 있고요. 분명히 또 이 중에 제가 장담하건대 사케를 혹은 니온슈를 아무 때나 뭐 베란다나 뭐 장롱 안에 아니면 위스키처럼 거실에 그냥 방치하고 있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사케 보관 방법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사케는 기본적으로 냉장 보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장고 보관하면 좋은데 냉장고보다 가장 베스트는 영하까지 떨어지는 와인셀러가 있으면 가장 베스트입니다. 근데 가정집에 그런 게 있을 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게 김치 냉장고. 김치 냉장고 원리랑 와인셀러 원리랑 똑같거든요. 그리고
김치 냉장고 같은 경우 자주 열지는 않죠. 어쩌다 한번 열기 때문에 진동에 의한 사케 이제 주질의 변화에 대한 부분이 조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치 냉장고 가장 베스트고요. 김치 냉장고도 만약에 없다. 그러면 일반 냉장고에 안쪽에다 보관하십시오. 문짝에다 보관하시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 문짝에 보관하시면 요즘처럼 더울 때 냉장고 문을 얼마나 자주 열겠습니까? 4인 가족 기준이라면 하루에 한 100번을 열 거예요.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그 흔들림에 의해서 사케가 빨리 이제 변화하기 때문에 꼭 눕혀야 된다는 표현은 제가 쓰진 않지만 세워도 되고 눕혀도 되고 안쪽에다 보관하시면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관하시는 게 좋고요. 혹시나 여러분들 오늘 댁에 가셔서 사케 보관하고 있는 거 딱 보시고 만약에 투명한 병이다 라고 한다면 한번 색깔을 한번 보세요. 이런 우드, 지금 우드 색깔이라든지 약간 호박색 정도 변했다 싶으면 이미 여러분들은 때가 지났습니다. 아껴다 뭐 된 상태가 되는데요. 투명한 상태에서 가장 드시는 게 좋고요. 또 사케 유통기간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1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좀 잘못된 표현인데요. 사케 같은 경우는 에이징 사케라고 해서 오래될 고자에 술주자를 써서 코슈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장기 저장술이라고 합니다. 10년, 20년. 일본에서는 지금 100년 프로젝트로 하고 있는데 제가 본 가장 오래된 사케 같은 경우는 66년 이제 에이징한 사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올 2월 달에 일본 국세청에서 주최하는 사케 관련된 세미나에서 이제 각 나라별 한 명씩 전문가를 초빙해서 한국 대표로 제가 초대가 돼서 이제 갔는데 토치기현에 에이징 사케만 에이징 사케를 메인으로 생산하는 곳이 있는데 전쟁 때 탱크를 저장하던 동굴이 있었어요. 그 동굴이 지금 이제 사용 안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사케를 선대 그 전 이제 아버지가 되겠죠. 아버지가 이제 거기에서 사케를 에이징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가장 많이 오래된 게 지금 63년 된 니온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가격 얼마입니까?라고 하니까 본인도 모른대요. 팔아본 적이 없어서 얼마에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한 40년 정도 된 걸 미국 분이 오셔서 꼭 한 병 팔아달라고 해서 그때 이제 판 게 한 18만 엔 정도에 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동굴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심해 저장술이라고 해서 병이한 상태에서 바닷가 50에서 100m 바다에 이제 보관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에이징 하는데 50에서 100m 정도면 웬만한 큰 쓰나미가 와도 그쪽에는 흔들림이 전혀 없고요. 그다음 자외선 차단이 돼 있고 그다음에 물 온도가 항상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이징 할 수가 있는데 일본은 상미기간, 한국은 유통기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유통기간은 더 이상 유통해서는 안 되는 기간을 뜻하고요. 상미기간, 일본어는 쇼미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상미기간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 맛과 향이 변하는 시기입니다. 변질되는 시기가 아니고요. 처음에 맛과 향이 만약에 처음에 바나나 향이었다. 그 바나나 향이 뭐 배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향으로 좀 변한다든지 당도가 만약에 10이었다면 한 9로 바뀐다든지 그런 형태로 좀 변하는 시기를 상미기간을 1년을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틀린데 댁에 가지고 계신 니온슈가 지금 1년 동안에 지금 온도 관리만 잘했다면 괜찮을 텐데 만약에 안 됐다면 분명히 오늘 댁에 가셔서 꼭 확인하시고 일본 여행 가거나 지인한테 사케를 니온슈를 선물을 받은 게 있다면 지금이라도 뭐 어쩔 수 없지만 냉장 보관을 꼭 해서 차게 보관하시고 댁에서 한 병은 다 못 드시는데 한번 오픈해서 딱 마시고 이거 다시 닫아놓고 좀 이따 뭐 며칠 있다가 혹은 몇 주 있다가 마셔도 되나요? 라고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돈 받고 파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식당 가서 배탈 나는 경우 있죠. 식중독 때문에. 음식 때문에 배탈 나는 경우도 있지만 술로도 배탈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왜 그러냐면 제가 어떤 호텔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호텔에 직원 교육하러 갔는데 사케 교육하라고 해서 호텔리어들부터 해서 지배인하고 이제 교육을 해줬는데 교육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지배인이 저한테 한 병을 뭔가 좀 갖다 주는데 혹시 사케 마스터님 이거 좀 상태 괜찮냐고. 사케 안에 살아있는 게 아니고요. 쌀의 단백질이 응고가 되어서 실 지렁이처럼 모양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쌀의 단백질이 응고가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선입선출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고요.
냉장 보관했다가 또 밖에 보관을 또 해놨다가 온도 변화하다 보니까 이제 단백질 성분이 이제 굳어져서 이제 실처럼 이제 보이는 거였는데 제가 바로 오픈해서 마셔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본인은 안 마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어떻게 파실 거냐고. 그러니까 호텔도 지금 잘 그런 걸 몰라서 이제 서밋 선출이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가정에서는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조금만 가지고 계신 니온슈 조금 관심 가져서 오늘이라도 당장 냉장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